7월 2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와 도내 시군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가 전국에서 가장 잦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종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7,7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강원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담당할 전담 조직인 바이맥스퀘어를 구성합니다. 전담 조직에는 기업과 대학, 강원 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며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 등 3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강원도는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후속 조치로 연구개발 지원비 등 국비 400억 원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어제 원주중학교 등 4개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학교는 원주중과 원주여중, 상지여중, 원주대성중입니다. 남녀공학 전환 추진 중지 이유는 4개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가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인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횡성군청 윤관규 기획감사실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2년에는 속초, 23년에는 동해 양구, 양양에 이어서 올해 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까지 이제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횡성 지역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투자 선도지구란 어떤 사업인지와 또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 국토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 선도지구 사업은요, 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이제 우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있는 어떤 전략 사업을 발굴해서 이를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자. 또 여기에 민간 투자를 좀 활성화해서 지역의 성장을 촉진시켜보자. 이런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공모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다양한 지원 또 혜택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걸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3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네. 이제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여기에 대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또 낼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세제 감면과 같은 특례 지원이 이제 또 제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투자가 더 활성화되겠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최대 100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지원받는 예산으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기업들이 생기고 또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점이 많은데 네. 이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에서는 그럼 이 국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실까요? 네, 제가 이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네. 요 100억 원으로 이제 2개의 사업에 저희들은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입주 기업체의 교통 물류망을 좀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앙고속도로 횡성 IC에서
이렇게 거점 특화단지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행성읍 시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행성읍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주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또 일부 투입을 할 계획이고요. 또 투자 선도 지구 내에 입주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또 편의 증진을 위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도 일부 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교통망과 커뮤니티 시설 네네 그렇습니다. 쪽에 이제 국비를 쓰려고 하시는군요. 네네. 네, 둘 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횡성군의 이번 투자 선도지구 선정으로 기대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여기 이제 뭐 투자 선도 지구 선정으로 인한 그 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네. 횡성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어떤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저희들이 좀 추산을 해봤습니다. 예. 이 거점 특화단지 조성이 이제 우리 횡성 묵계 가담리 일원에 약 22만 평 부지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한 3,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등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따른 경제 파급 효과를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 생산 유발 효과가 약 4,100억 원 정도, 그리고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200억 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약 한 1,100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거로 인한 정주 인구 증가도 약 한 2,2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급 효과가 커서 우리 횡성 지역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수치로만 들어도 아주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번 투자 선도지구 선정을 통해서 그럼 그동안 횡성 발전을 저해해 오던 부분들이었죠. 원주 장양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용기 소음 등 이런 다양한 규제에서 좀 벗어나서 횡성이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투자 선도지구 선정이 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뭐 규제나 또 군용기 소음 피해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투자 선도지구를 포함해서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걸림돌이 되어 왔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군용기 소음 피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우리 횡성군의 현안 사항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오염원이 없는 첨단 산업인 이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여기 모빌리티에 따른 시험, 인증, 평가 이런 인프라를 만들고 또 이를 이용해서 모빌리티 R&D 연구라든지 부품 제조 클러스터 이런 걸 구축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해서 실증 체험하는 그 융복합 산업으로 우리 횡성의 미래 먹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점 사업이거든요. 네. 이 사업에 투자 선도지구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큰 힘을 받았다. 이런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횡성하면은 한우나 이제 뭐 둘레길 요 정도를 떠올리거든요. 네. 좀 민간 투자자들이 횡성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횡성군이 또 어떤 매력과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횡성햄은 뭐 국민 모두가 아시죠. 횡성 한우라고. 예. 이렇게 한우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강원도 내에서 제조업 업체 수가 원주, 동해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제조업 강소 도시입니다. 횡성이.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횡성댐이 있죠. 그러니까 풍부한 용수도 있고 예. 또 배후에는 원주시가 있습니다. 원주시 40만 그 인구가 우리 인력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여기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해서 지나고 KTX 경관선도 지나면서 여기 두 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부 내륙의 교통 거점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 한국 지역 경영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도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여기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18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 전국 군 단위에서는 1위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 첨단 산업 거점 도시로 새롭게 성장 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작지만 강한 도시라고 우리 행성군을 소개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행성군에 많은 관심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작지만 강한 횡성. 위치도 정말 좋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댐도 네, 있고 교통적으로도 잘 돼 있고 또 우리 네. 원주 지역 옆에 가까이 있다는 점이 네. 참 강점으로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선정 이외에 앞으로 행성군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신지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들도 큰 틀에서 한 3가지 부분으로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전략이 이모빌리티 산업에 기반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거점 특화 도시 조성도 하지만 여기와 함께 그 배후에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그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전략으로 생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문화 관광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행성 우천면에 두곡 문화 복합단지라는 이제 그 복합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 서울시에서 문화유산 보존센터를 조성하고 있고요. 네. 요거 이외에도 사립미술관, 또 목재문화체험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진 호숫길에는 또 출렁다리 조성 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 그 베이스볼 그 센터 파크에는 행성 베이스볼 관광 테마파크도 계획하고 있어서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대 조성해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세 번째 이제 정주 기반 조성과 관련된 전략인데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협약 공모 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면 단위의 정주 기반을 또 다시 재정비를 하고, 또 행성 의파리에 그 군부대가 떠난 그 교량 중대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도시 재생 혁신 지구를 우리 국가 시범 지구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데,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들어도 아주 다채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멋진 행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청 윤관규 기획감사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6분입니다. 원주시 가족센터가 지난 20일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요리대회 본선인 미식대첩을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가족센터에서 지난 주말에 세계요리대회 본선 미식대첩이 열렸는데 우선 대회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요리대회 미식대첩은 결혼 이민자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세계 문화에 대해 알리고자 매년 추진되고 있는 행사인데요. 네. 다른 요리대회와 다르게 미식대첩은 결혼 이민자가 강사로 활동하고 또 원주 시민분들이 세계요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선에 앞서 세계요리 실습에서 배운 16가지의 요리 중 2가지를 선정해 예선전을 진행했는데요. 각 반별로 1등 총 6명에게 본선 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대회 현장 소리 들어보시죠. 그냥 안내 리플렛 보고선 신청하고 그 전에 그냥 배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네. 저 에그 누들 해물볶음이랑 미양 플러스 레몬 태국요리 하게 됐어요. 네. 너무 떨리고 어떻게 되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할 때 거의 먹는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음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여행을 했을 때 그 여행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국의 팟타이랑 그리고 베트남의 분짜 사이공 2가지 메뉴 준비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냥 즐겁게 여행하듯이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결혼 이민자분들이 주체적으로 강사가 되는 거니까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요. 또 원주 시민분들은 현지에서 정말 살았던 분들께 요리를 배워볼 수 있는 거여서 좋은 기회였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본선에서는 무참짠 똠쿡, 마파 두부, 또 분짜, 파인애플 볶음밥, 징장 로우스, 롱락, 푸파퐁 커리, 또 베트남 버팔로인 가운데 참여자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메뉴를 선택해서 두 가지 음식으로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네. 심사 기준은 맛 50점, 조리 과정 20점, 예술성 20점, 요리 난이도 10점으로 채점됩니다. 또 심사 결과에 따라서 대상 1명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참가자 1명을 시상했는데요. 결혼 이민자 강사분들에게 각국 음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빌마 오차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왔고요. 한국에 온 지 15년 됐고, 필리핀에서 여러 가지 음식 하는데, 만약에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도보라고 해요. 아도보요? 네, 아도보는 그냥 한국에서 돼지갈비처럼 그런 것고, 아도보는 필리핀 대표. 안녕하세요. 저 김서현 베트남 강사예요. 한국 온 지 거의 13년 넘었어요. 이번에 제가 알려주는 거 문자이고, 분짜요? 네, 그 에그 누드 볶음. 요즘에 한국분 베트남 많이 여행 가니까 요즘에 또 베트남 음식도 유명해지니까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고수만 빼고 한국 분랑 입맛이 잘 맞아요. 여자분들도 좋아하고 어머니들이도 좋아하고 야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한국말 잘하시네요. 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세계 요리를 먹으면서 여행하는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우승자도 궁금해요. 어떤 분이 우승했나요? 네, 우선 모든 분들이 정말 맛있고 정성스럽게 음식 하나하나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이 징장 로스를 만드신 분이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대상을 받으신 분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선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 요리뿐만이 아니라 약간 다문화적으로 세계적으로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서 참석하게 되었고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음식뿐만이 아닌 세계 각국의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1등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아하긴 하고요. 우선 제가 오늘 중국에 대한 음식을 했는데 사실 중국 음식을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사 먹기만 했었고 사실 집에서 만들기는 어려운 음식이었기 때문에 잘 만들어 먹지 않았었는데 저 징장 로스라고 경장 육사라고 해서 실처럼 가늘게 자른 고기를 춘장에 볶아서 야채랑 춘건피에 만두피나 춘건피에 싸서 먹는 요리예요. 짜장 소스에 고기 버무린 맛. 우선 제가 간을 좀 잘 맞추는데 약간 본능적으로 그 간을 맞추는 거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따로 맛보지 않았는데 정말 간이 딱 맞게 잘 되어서 오늘 우승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원주시 가족센터에서 개최되는 다문화 세계요리 미식대첩은 매년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올해 놓치신 분들은 내년에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한국 반도체 교육원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면서 원주 반도체 산업이 첫 발을 뗐다고요? 네, 한국 반도체 교육원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며 원주 반도체 산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지난 15일 상지대 영서관에서 열린 교육원 개강식에서 원광수 원주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면서 지난 2년간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근간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원이 문을 열었고 첫 교육을 진행하게 된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시장은 이어 교육원뿐 아니라 반도체 소모품 및 실증센터와 미래차 전장 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테스트베드 시설 등을 갖추게 되면 원주는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여기에 최근 인텔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낸 주식회사 DS테크노 등 소재 부품 장비 업체가 잇따라 원주의 털을 잡는 등 서서히 규모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 유치를 위해서 원주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나요? 네, 원주시는 향후 전략적으로 유치에 나설 산업 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공급을 핵심 과제로 파악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6곳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공사에 들어간 불온 일반 산업단지를 비롯해 조성 계획이 확정된 신평 농공단지, 세장동과 봉산동에 걸친 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이 핵심입니다. 진입로 문제로 답보 상태인 포진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기업도시 인근에 새로운 산업단지 털을 닦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 예비 지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제기능을 못하는 실정인 불온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와도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지역 내 산업단지 규모가 인접 시, 군 평균치에 비해 무려 72.3%나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기업이 오고 싶어하는 입지를 찾는 데 노력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원주시 반도체 산업이 성공적으로 원주에 안착하기를 바라보고요. 이 가운데 원주 불온면 단강리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불온면 단강 1, 2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강 1, 2 주민 및 원주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원주시 불온면 단강리 23,606제곱미터 부지에 3,0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 4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사는 시에 사업 허가를 접수했고 시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의 민가는 물론 강원도 유형문화재가 위치해 있다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업 예정지에서 300m 떨어진 곳에는 민가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91, 192호로 지정된 송곡 이서우 선생의 영정각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인데요. 태양광 패널로 인한 유해 전자파 및 경관 훼손, 지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에서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이 추진돼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네, 자연환경이 우수한 횡성의 한 산마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흥면 송안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 일대 88,000제곱미터가량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올 4월 강원특별자치도에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A사가 송안리 26-1 등 11개 필지에 2,999.7kW 용량으로 B사가 송안리 26 등 6필지에 1,499.85kW 용량으로 C사와 D사는 송안리 24-1 등 16필지와 송안리 25개 등 11필지에 각각 2,999.70kW 용량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개 사업 신청 물량은 모두 44필지 88,161제곱미터 면적에 1498.95kW 발전 용량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이들 사업자들이 환경 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장을 4개로 나눠 별도 명의로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월은 또 맛집을 육성해서 상경계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평창군은 나무의사 홍보에 나섰다는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내륙과 산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비 소식 있으니까요. 우산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